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9월 5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요. 12시 43분이네요. 지금 우리장도 조금 힘든데 어제 미국장이 반등을 못했어요. 제가 뭐 우리장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미국장이 특히 나스닥이 마이너스 3%에 대한 3% 음봉에 대한 어떠한 반발 그 매수세가 양봉이 쑥 나와가지고 잡아먹는지 이거 확인하자 그랬더니 아이고 좀 심각해졌네요. 심각해졌는데 사실 뭐 오늘은 방송할 게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유튜브에서도 그동안에 또 뷰가 바뀌면서 또 이제 그 하락으로 왜 하락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침체 분위기까지 나오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주돈도 뭐 여러분들이 보는 공부하는 거 똑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이제 원자재 가격을 슬슬 보자 그랬잖아요. 그죠? 그 원자재.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원자재밖에 없어요. 원자재. 원자재를 이제 짧게 짧게 시간봉을 해가지고, 시간봉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셔가지고 오늘 원자재 지금 금 가격이거든요. 금 가격이 살아나는지 또 은 가격이 살아나는지. 그죠? 이런 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유가가 70불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이게 뭐 70불 아래로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무도 이제 유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제 제 생각에는 계속 증시가 이렇게 우하향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유가가 이게 심각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떠들 거예요. 분명히. 이 유가가 이제 70불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유가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비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죠. 유가 자체가. 그렇다 그러면 뭐 경기 침체? 뭐 침체라는 단어를 쓰기가 굉장히 애매한 게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차트 보면 여기 보시면 뭐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얘네들이 이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할까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지. 다우 보세요. 이게 추세 하락입니까? 예? 그죠?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만약에 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지금부터 미국은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벌써 한참 떨어졌는데, 그죠? S&P 500 이게 추세 하락입니까? 그죠? 이제부터 시작되는 그 양상이 보이기 때문에 불안하다. 나스닥 이게 추세 하락입니까 이게? 그죠? 이제부터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부터 떨어질 것 같다. 근데 미국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증시는 뭐 그냥 장사 없죠? 그죠? 버티지 못하죠. 그동안에 미국장이 저렇게 좋아도 따라가지도 못했는데 떨어진다고 하면 더 많이 떨어질 건 뻔한 거고. 그리고 주변 환경, 그 어떠한 지표라든지 이런 환경도 다 안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증시가 지금 볼벤 하단에 와 있어요. 보시면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뭐 코스피도 그렇고 볼벤 하단에 다 왔어요. 이제 뭐 하방 맥힌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죠? 어떠한 그 보조 지표들 뭐 특히 저는 볼벤이라든지 RSI 이런 걸 많이 보지만 이 보조 지표들이 이제 하단에 와 있으니까 이제는 하방이 맥혀 있다. 그래가지고 뭐 주식을 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거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주식 사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 유튜버는 분명히 조심해야 돼요. 예. 왜 그러느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꽤 큰 폭으로 빠졌다. 그죠? 지수보다 더 많이 빠졌다. 그거 심각하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삼성전자거든요. 일봉이에요. 여기가 2400포인트. 지금이에요. 지금 2600 사수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주도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25 벌써 왔어요. 그래가지고 725에서 어떻게 수렴이 되는지 2600에서 수렴이 되는지 그거 확인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옛날에 지수 2400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온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 근데 여기서 이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저도 이제 하이닉스를 살려고 그러는데 저도 괜찮으면 살 거예요. 사는데 이게 다시 예전처럼 우상향해가지고 25만 원 뚫고 뭐 30만 원까지 간다 이게 아니에요. 어, 반등하는 거, 반등하는 거 노려가지고 살 겁니다. 지금 산다 그러면 기껏 해야지 20만 원대, 20만 원대에서 매도할까? 그런 구간밖에 안 되는데 이 주식을 지금 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그 지금 주가가 싸니까 지금이 주식이 살 때다. 아니면 뭐 지금 개별주 장세니까 그죠? 개별주 뭐 사야 된다. 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게 무슨 야로가 있는지 그런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 지금 주식을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죠? 제가 그거를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삼성전자거든요.
2평만 띄워가지고 자 삼성전자예요. 이게 일봉 그죠? 일봉 이거 일봉에서 제가 삼성전자는 그 8월 초에 8월 5일 날 폭락 나오기 전에 우리 증시 폭락 나오기 전에 폭락 나오기 전에는 이게 아무리 흔들려도 이게 어떻게 추세 하락이냐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우리 증시보다 더 단단하게 버틴 게 삼성전자인데 왜 추세가 살아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추세가 살아 있었어요. 제가 요거를 좀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추세가 살아 있었어요. 그죠? 추세가 좀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그죠? 추세가 살아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추세가 살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면 추세 상승이죠. 근데 먼저 번에 8월 5일 날 폭락 때 여기까지 밀린 거예요. 여기까지. 그죠? 그러고 나서 상승해서 여기 올라온 거예요. 아, 됐다. 그러면 여기 타고 다시 수렴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얘 살아난다 그랬는데 여기 찍고 나서 우리 증시보다 더 많이 빠진 거예요. 여기까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추세가 지금 살아난 겁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죠? 이게 추세 이탈이에요, 지금. 어. 이거 기껏해야지 올라간다 그래도 8만 원대 올라가면 잘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그죠? 8만 원대 올라가면 여기 분명히 오면 얻어 터져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살아나질 못해가지고 여기까지 빠졌잖아요. 이게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빠지고 그제 빠질 때 제가 야 이거 좀 심각한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 그래도 전체적인 장이 버티고 있는데 그럴까라고 해가지고 별 얘기를 안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보다 더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지금. 선두적으로 얘네들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전체 증시를 지금 끌어내리고 있어요. 끌어내리고 나서 밑에서 지금 망치질 해가지고 모습 박아놨어요. 위로 뜨지를 못하게. 지금 상방에 막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보면 윗꼬리 오늘도 달고 어제도 달고 윗꼬리가 길게 달렸거든요. 하이닉스가. 하이닉스 한번 보세요. 여기 윗꼬리 크게 달렸죠. 여기 보시면 그죠? 오늘도 그 양상 나왔죠. 하이닉스도 그죠? 윗꼬리 크게 달리잖아요.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 잡아놔가지고. 그러면 만약 내가 지금이 오늘이 싸다 싶어가지고 모든 지표라든지 보조 지표가 이제는 하방이 맥혀 있으니까 주식을 산다. 삼성전자 산다. 이거 얼마에 팔래요? 7만 원 사서 8만 원에 파는 거예요. 잘해야지 8만 원이에요. 근데 8만 원까지 올라가려고 한다 그러면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나스닥이 지금 추세를 바꿔가지고 다시 상승 패턴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나와 있던 어떤 두려움, 악재, 주가 마이너스 3%에 대한 해결 못했죠. 어제 마이너스 3%, 오늘 그제 어제 그제죠. 그제 마이너스 3%를 어제 해결을 했어야 했는데 해결을 하나도 못했어요. 1%, 1.5%짜리 양봉도 안 나왔어요. 그죠? 오늘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두려움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 두려움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지금 주식을 사러 오면 말이 안 되죠. 그죠? 차라리 수렴을 하고 나서 다시 상승하는 모양새가 나온다 그랬을 때 이때 사라 그래야죠. 그죠? 이 뜨기 되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추세가 망가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는 상승 추세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두 종목이 상승 추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식을 사라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몇몇 유튜버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하이닉스 사라고. 저도 하이닉스 사려고 준비를 했는데 차트가 이렇게 망가지면 못 사죠. 기껏해야지 단타밖에 안 되는 거지. 데드캣 바운스 노리려고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데드캣 바운스를 노리려고 주식을 사라 그러면 잘못하면 그 주식 산 사람들 쟁기는 거예요. 발목 잡히는 거예요. 큰일 나거든. 그런 거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식 뭐 사든지 팔든지 뭐 그런 거는 다 이제 주식 참여자들, 투자자들, 우리 같은 투자자들의 그 몫이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죠? 가스라이팅을 당하잖아요. 누구한테건. 그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도 저도 누군가한테는 가스라이팅을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당하고 있잖아요. 계속 누구한테는. 저도 유튜브 가지고 공부하다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오, 그럴 수도 있겠다. 막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오, 이 주식 사고 싶은데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그죠?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게 떠드는 거 보면 참,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추세가 망가졌다. 상승 추세 아니다. 이 추세가 하락으로 변할지 아니면 횡보하다가 다시 상승으로 올라탈지 그런 거 아무도 모른다. 그죠? 지금 상승 추세에서 멈췄다라고 한다 그러면 위험하죠. 미국도 만약에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뭐 이게 불안한 거죠. 그게 삼성전자 얘기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어저께 엔비디아가 그런 양상이 나왔어요. 엔비디아가 그죠? 크게 빠지고 이거 좀 어지럽다. 그죠? 이 정보 잡혔어요 지금. 125불, 130불 뭐 여기서 이제 정보 잡힌 것 같아요. 그리고 떨어졌잖아요. 그죠? 예. 이거 좀 심각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이런 상태로 이번 주가 지나가 버리잖아요. 이런 시스템. 이거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가 이제 추세가 그죠? 그 엔비디아는 뭐 추세 이거 따지면 안 되죠. 미국 주식인데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주식인데 그죠? 자, 엔비디아가 추세가 이게 지금 상승 추세일까요? 아니면 하락 추세일까요? 그죠?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예요. 추세가.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아직까지는 살아 있어요. 미국은 그래서 지금 추세 하락이다. 미국은 지금 뭐 고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엔비디아가 상승 추세를 기존에처럼 상승 추세로 올라가려고 그러면요. 기존의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가 지금 들어올 수가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얘는 크게 빠지진 않아요. 엔비디아는 뭐 전 세계 독점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해자가 있기 때문에 크게 빠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지금 뭐 100불까지 빠져가지고 지금 뭐 50불 되고 뭐 이런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100불 언저리에서 얘 횡보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횡보한다는 거죠. 옆으로. 가장 이상적인 그 패턴이 나온 거죠. 상단하다 박스권 잡혀가지고 옆으로 횡보하는 거. 그러다가 어느 시간에 다시 상승을 하겠죠. 어느 기점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상승 추세인가 상승 추세가 아닌가 그걸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상승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죠? 그 엔비디아가 다시 상승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나왔던 거를 다 파일을 먹어야 돼요. 파일을 잡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130에서 지금 105불 때, 106불 때까지 내려왔는데 이거를 다 잡아먹는 다시 양봉이 나와야 되거든요.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지금. 투심이 이렇게 망가진 상태에서.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삼성전자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하이닉스인데 얘네들 어떡하려고요? 추세 다 망가졌거든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 저기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지금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는요. 상승 추세일 때 주식을 사라 그러면 아무 얘기 안 하죠. 그죠? 지금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이 주식을 산다 그러면 저는 뭐 이거 15만 원 깨져가지고 14만 원대 제가 이거 15자 보면 주식을 좀 사볼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샀다가 빠르게 오늘 샀다가 다음 주에 아니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 갑자기 내일부터 이제 뭐 적산병이 쭉 나오면서 쭉쭉쭉 올라간다 막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간다 라고 한다고 하면 빨리 팔아야죠. 그죠? 이 자신이 있다 그러면 사는 건데 단타 자신이 없고 이제는 싸다 나 이거 한번 주식으로 사놓고 기다려 볼래 올라갈 거야 안 올라간다는 거죠. 추세가 맥혀버렸으니까. 그죠? 어느 순간에 하락 추세로 반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횡보인데 횡보하기는 갭이 너무 이 차이가 너무 나는 거고 상승하다가 어디서 횡보를 할지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죠? 애매하다. 근데 우리 증시에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1등, 2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더 힘들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만약에 2600에 대해서 수렴을 못하고 아니면 그래도 문제인데 저거 수렴 못하면요 심각해집니다. 그게 왜 심각해지느냐? 차트가 다 망가졌어요. 우리가 일봉 뭐 저는 이제 그 시간봉 가지고 저도 이제 이걸 거진 단타 개념으로 치니까 왜 그러냐면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길어야지 뭐 한 달? 그것도 우상향할 때. 그 추세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해 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는요. 잘못돼 이게 만약에 이게 그냥 뭐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간다 그러면요. 의미가 없는 게 레버리지예요. 그죠? 근데 주가는 또 그렇게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떠한 계속 그 돈에 대해서
비중 조절을 하죠.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러면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거진 단타 개념이에요. 레버리지는. 그래가지고 레버리지는 단타 개념인데, 그래서 시간봉을 많이 보는데, 근데 시간봉보다 더 중요한 게 장기적으로 이게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그거 보려면 일봉을 봐야죠. 그죠? 일봉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주봉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월봉을 봐야 되고, 그죠? 주봉. 야, 이거 희한하죠. 응? 살아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살아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은 경우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이번 주에 이거 해결 안 하잖아요. 이 음봉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마지막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이 거래일 남았는데 요 음봉에 대해서 금요일이라도 뭐 한 지수가 한 2, 3% 상승하면서 밑골이라도 확 달아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상태로 끝나버리면요. 다음 주에 다시 이렇게 음봉 안 나오라는 법 없죠. 그러면 얘 작살나요. 어, 작살나는 겁니다. 예? 왜? 다시 올라가도 정고는 못 올라가요, 이제는. 추세라는 게 그래요. 추세라는 게. 왜? 호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지금 금리 인하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희한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금리 인하는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물가가 계속 상승하잖아요. 그죠? 물가가 상승하다가 이제 이렇게 잡아요. 물가를 잡겠죠? 이게 물가예요, 물가. 그죠? 물가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심각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 잡으려고 금리도 같이 올리죠. 그죠? 그죠? 금리 같이 올리다가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안정화시켜요. 그러면 금리 동결.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물가가 안정화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금리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얘는 다시 튀어 올라가겠죠. 그죠? 저는 이 경제 전문가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냥 돈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이거를 왜 만드냐고요. 연준에서. 예? 그죠?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이제 물가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 디플레이션이고, 디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요거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글링 해가지고 좀 공부를 해보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장 안정적인 거예요. 그죠? 아무리 높아도 해결책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금리예요. 금리를 왜 선제적으로 내리냐고요. 안정화됐다고? 물가가 안정화됐다고 금리를 내린다? 왜? 어? 그 주변에 그런 게 있죠. 미국이 이제 우리 이 세상이 다 빚에 의해서 사는 거니까 이자가 많이 나니까 이자 탕감을 위해 가지고 금리를 내서 이자를 조금만 내려고 뭐 이해가 돼요. 근데 경제 그러니까 물가 측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걸 내리면 안 돼요. 왜? 이 금리라는 거는요. 다음에 언제까지 가다가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아, 저기 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게 뭐야? 물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소비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경기가 침체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때를 대비해서 남겨놓는 무슨 총알 같은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이거 떨어지면 그때 금리 내리면 따라 내려가지고 금리를 내려가지고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그걸로 쓰려고 이 무기거든요. 무기. 금리가. 무기를 남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 금리는 막 10%, 15%할 때도 있었는데 뭐 기껏 5%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죽지는 않잖아요. 응? 그죠? 만약에 지금 금리가 안정화되고 경기가 다 좋다, 이게 우상향으로 간다, 라고 한다면 골디락스예요. 그러면 금리 건들 필요도 없습니다. 경기가 좋은데 금리를 왜 내려요? 그죠? 어? 그리고 금리 때문에 이자 부담 때문에 서민 경제가 힘들어진다. 그거 해결 방안이 있어요. 임금을 높여주면 돼요. 임금을 높여주면 또 금리 물가가 올라간다. 임금을 높여주면 물가가 올라간다. 그것 때문에 임금을 못 올려준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가가 다 올라가가지고 생활물가 다 올라갔는데 그러면 임금을 올려줘가지고 내가 그 수준에 맞추게끔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어딘가 뻐그러졌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에요.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생각하기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 다들 금리 인하 금리 인하 금리 인하 하는데 왜 금리 인하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그게 다시 주가가 상승해서 옛날처럼 골디락스로 우상향하는 그런 시대가 다시 올 거냐? 나는 안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올 초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금리 인하해야지 금리 인하 안 해? 뭐 경기가 이렇게 세?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하기만 바랬는데 금리 인하가 당장 9월 달,
이제 18일날 FOMC 회의잖아요. 다가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금리 인하의 무서움을 알거든요. 진짜 이게 그 서민 경제를 위해 가지고 이자 부담을 완화시켜 줘 가지고 더 큰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소비 위축이 돼 가지고 이거 저기 뭐야 디플레이션 걸릴 것 같으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건지 이제는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그죠? 금리 인하 한 두세 번만 지나보세요. 내년 초만 돼보세요. 그래서 내년이 무섭다는 거예요. 9월 금리 인하죠. 그죠? 그래서 11월 금리 인하죠. 이제 금리 인하 한 번 하고 또 금리 인하를 못 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파월은 머리가 많이 아픈 거예요. 이게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이게 무슨 뭐 지금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금리에 대해서 한 주식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두 번의 큰 변곡을 겪었거든요. IMF, 그 다음에 금융위기.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때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금리라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이제는 확실하게 머리에 잡혔죠. 그죠? 그래도 뭐 금리 인하한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폭락한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그때 가가지고 추세 따라가야죠.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주식이라는 거는 심리적인 영향이 많이 좌우되니까. 그죠? 어떤 경제학적 측면보다는 그 대중의 심리. 그래서 저는 이 주식 접근할 때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이 인간이 이 형성해 놓은 어떠한 시스템이니까 거기에 요새 자꾸 AI 무슨 뭐 프로그램 뭐 이제 그 기계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꾸 이제 자동으로 매매하는 그런 시스템이 점점 더 그 액수가 커지고 파이가 커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인간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죠. 코스닥은 완전 다 망가졌고요. 코스닥은 뭐 이제 망가졌어요. 얘는 이제는 어떻게 무슨 뭐 언제까지 떨어질지 얼마큼 떨어지고 또 반등은 얼마큼 하는지 그것만 이제 계산하면 되는 것 같고 코스닥은 너무 이제 힘이 없고 그리고 코스피는 이번 주 그리고 이번 주 이번 주가 중요한데 내일이라도 이거 좀 말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죠? 저는 곧버스 사고 있어도 이런 식으로 망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2700도 이제는 멀어지는 거죠. 그죠? 이거 만약에 오늘 무너진다 그러면 다시 2700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2600대? 2600대에서 이제 노는 거 아닌가? 우리 증시가 2500, 2600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요. 와, 이거 완전 저평가예요. 근데 왜 저평가가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또 가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음. 그래서 조금 길게 보면 우리 증시 너무 힘들다. 많이 찌그러졌다. 많이 깨졌다. 많이 찌그러졌다. 그죠? 2600대나 어떻게 그 사수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2500까지 밀릴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저께 저녁 때 환율이 크게 움직였어요. 뭐 보기에는 좀 환율이 움직임이 미미한 것 같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예민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시간봉으로 이렇게 1332원까지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밀렸다가 그죠? 1332원까지 밀렸다가 37원까지. 사실 뭐 40원이나 30원이나 40원이나 과거에는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한번 의도 터졌잖아요. 저 엔화 때문에. 엔화 강세되고 나서 8월 5일 날 우리가 의도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엔화가 다시 강세가 되고 있습니다. 엔화 강세, 달러 약세. 엔화가 강세가 되면 두렵죠. 엔화가 강세가 돼가지고 무슨 뭐 엔캐리가 다시 엔캐리 트레이드가 또 일어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엔화가 144에서 144에서 143.8 143을 보니까 또 이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주하고 엔하고의 관계 요거 좀 한번 보자 그랬잖아요. 그죠? 계속 뜨죠. 이렇게. 그리고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떠버렸어요. 이렇게. 어제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요거 하나였는데 또 하나가 또 떴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요거 다시 엔하고 호주 달러하고 관계인데 여기가 29일, 여기가 8월 5일. 여기가 8월 5일. 이 전조 증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왜 떴는지. 그러니까 얘가 자꾸 상승해서 올라가면 불안하잖아요. 과거처럼 8월 5일처럼 큰 폭락이 온다는 게 아니라 자꾸 올라가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어저께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얘기를 왜 드냐면 엔화를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해가지고 그 헤지펀드들이 엔화를 쏘치고 호주 달러를 롱을 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엔화를 쇼치고 뭐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일본 주식을 산다. 주식 롱이죠. 주식을 산다. 그죠? 근데 엔화가 강세가 되고 호주 달러가 이렇게 치어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일본에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런 식으로 일어나진 않아요. 이거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난다 그러면 유럽이 벌써 더 박살나야 돼요. 미국하고. 근데 트레이드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뭐 엔화가 다시 자금을 어떻게 뭐 헤지펀드 애들이 그 큰 이 하우스들이 그 돈을 또 뺀다. 그러면 주식에서 빼겠죠. 그죠?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식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빨려 나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주가가 뜨기 힘들겠죠. 그래가지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연관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도 불안하다. 어, 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도 기다려야죠. 더 이상 어디까지 빠질지, 어디서 멈출지, 어디서 반등이 일어날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상만 할 수 있는 거지. 내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장 1시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인데. 그래가지고 오늘 방송은 그래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유튜버들이 이게 좀 마음 아파요. 어그로 끌어가지고 그렇게 뭔가를 하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싸니까 주식을 사라? 왜 더 쌀 때는 주식을 사라고 얘기 안 하고. 그죠? 제가 일례로 이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개별주 투자를 안 하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요때, 그죠? 여기 2,500, 요게 이제 10월 달이에요. 23년도 10월 달. 23년도 10월 달. 그죠? 이게 우리가 큰 두 번의 하락이 있었죠. 자, 요때요. 요때는 뭐 난리가 났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이제 이쪽 얘기는 안 합니다. 이때 돈 못 버신 분들 레버리지 그 다음에 고버스 투자해가지고 돈 못 버신 분들 바보. 그 다음에 여기서도 레버리지 고버스에서 돈 못 버시는 분들 바보. 여기서 돈 안 털리신 분들 찐고수. 저는 지금 이거 이때 돈 못 버신 분들 바보. 이 레버리지 고버스 투자하시는 분들. 그죠? 이때 인생 최대의 수익이 났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거는 차지하고 뭐 요때 말씀드린 게 요때만. 이게 11월 1일부터 이제 폭등해가지고 이렇게 쭉 날아가는 거거든요. 11월 1일부터. 그죠? 요때 하락할 때. 그죠? 하락할 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이때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하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요 시기에 요때 특히 9월, 10월 요때 유튜버들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주식을 사라 한 놈이 있는지 팔라고 한 놈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저 사람의 성향은 저렇구나. 저 사람은 이럴 때 내 주식을 떠넘기려고 그러는구나. 이럴 때 내 주식을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를 한번 느껴보세요. 왜 그러냐면 많은 유튜버들이 본인 개인의 생각을 하질 않아요. 다들. 쉽게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뒤에다가 어떠한 뭐 ETF라든지 증권사 그 광고 이렇게 붙여놓고 그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증권사 뷰를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요 시점에 그 외국인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외국인이 아니죠. 유튜버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유튜버 나한테 맞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이 스승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스승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추리면서 만들어 나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떠든다고 지금 뭐 그냥 하루 올라가면 막 떠들고 하루 떨어지면 막 떠들고 그냥 왜 떨어진지 왜 하락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막 추측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정답이 아니죠. 그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건데 제가 이제 경제신문을 안 보는 이유가 그냥 사실만 전달해주면 되는데 사실 전달에 자기 생각을 개입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판단을 해가지고 기사를 써버려가지고 더 혼란스러워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신문들을 안 보거든요.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라 판단은 내가 해야 되는데, 그죠? 나한테 정보만 주면 되는데, 정보만 주면 되는 그런 그 정보 내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투자를 하는 건데, 자꾸 자기들이 다 답을 만들어 놓고 그 답을 맞춰 나가면서 가스라이팅을 한다. 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때 23년도 10월 달 요 상승할 때 상승하기 전에 10월 달에 유튜버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조심하자 했을 거야. 이때가 방송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이때 방송을 했었나? 방송 안 했을 거예요. 이때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해외 출장 갔었어요. 이때.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방송을 안 할 때였어요. 이거 다시 상승할 때 이때 방송했던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사실 오늘도 사실 할 얘기는 없어요. 그냥 조심해야죠. 레버리지 투자해 놓은 거 뭐 건들 필요도 없고 비중 조절할 필요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요. 뭐 내일이라도 뭐 오늘 저녁이라도 나스닥이 무슨 뭐 지표들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지표 나오는지 관심도 없지만 그 지표 하나 때문에 폭 해가지고 나스닥이 무슨 다시 뭐 한 1% 2% 상승을 했다. 그러면 내일 금요일 날 우리 장에서 또 반영이 돼가지고 쭉 올라오고 그때 가서는 뭐 비중 조절이나 좀 할까? 그 위에는 뭐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